네, 앞서 사회복지 정책 전달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 중앙정부, 사회복지급여, 공공재정 성격이 있었고요. 공공역 경쟁 면에서 효율적 프로그램, 통합, 조정, 안정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 저하 또는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실제적 욕구 반영, 경쟁에 따른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 또는 참여 용이하지만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지역 간 불평등 형상이 심해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공공기관과의 또는 민간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재원은요, 공공재원,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은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또는 직접세는 누진세인 반면에 간접세는 역진세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낙인을 제공하지 않고 납부 의욕이 조세에 비해서 높다. 그러나 역진성을 띠고 있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수익장의 부담은 서비스 남용을 억제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라고 보셨습니다. 다음 민간 재원은 자발적 기여가 있고요. 모금이 있고요. 수입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기여를 다시 한번 보면 당초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합당한 활동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게 한다. 또는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제정이 되면서 공포되면서 공동모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익사업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원칙 한번 더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개념은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사업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행정을 강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복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원칙은 방향의 명확성, 다음 윤리적 수행성, 융통적 리더십, 효과성 및 효율성, 적극적 교육 노력성 또는 미래 지향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조직 이론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해하는 데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가학적 관리 이론과 관료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행정 조직 이론, 전통적 이론에서 가학적 이론과 관리적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학적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학적 이론은 업무를 가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일을 잘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시간과 동작을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표준화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장점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고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의 학자에 의해 창시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 조직 구성원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 강조, 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동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여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관료조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라는 학자에 의해서 현대 사업가는 합법적인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상적인 관료 형태는 고도의 전문화, 계층적 권한 구조 또는 조직 구성원 또는 간이 비정의적 관계, 실적과 기술적 지식에 따른 관리의 임명 또는 직무 권한의 사전 명시, 정책과 행정 결정의 분리 등의 특징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료제는 명확한 규칙 절차 또는 유계 질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상하 관계가 뚜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업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하고 변화에 느리고 대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화에 느리게 대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학적 관리론과 또는 관료주의 이론을 비교를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어의 호선 또는 공장 실험을 계기로 해서 조직에서 인간적 요소와 비계획적, 비합리적 요소를 강조했고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조직에서의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조직을 위해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을 이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렇죠? 네, 조직을 사람 중심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을 사람 중심으로 본다. 인간관계 이론을 씁니다. 그래서 즉 구성원의 감정, 동기,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관계가 좋고 또는 인정받는 환경에서는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과도 형성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인간관계만 강조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이론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적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은요, 조직을 개방체계로 한다. 즉,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맥그랑 X형 인간, Y형 인간, 관리자는 직원을 X형이라고 하고 인간이 아닌 Y형 인간으로 전개하고 조직 관리에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와의 협력 또는 팀워크 또 연계가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이론 인간을 통제해야 하는 존재이고 존재로 보고 Y 이론은 자율적으로 일하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현대 조직에는
Y 이론이 더 강조가 되고, 왜냐하면 자율성과 참여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관리와 총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관리 이론. 자, 여기에서 드러크라는 학자의 이론의 목표에 의한 관리를 보면 MB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층이 또는 MBO의 실시를 지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고 조직 참여자에게 확실한 의사결정권이 이미 보장되어야 한다 해서 목표 관리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목표 관리는 목표 달성 중심을 하는 거고, 총체적인 품질 관리는 서비스 질에 대해서 향상이 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두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체적인 품질 관리 이론은 조직 운영,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개선을 통해서 고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 종업원이 체계적인 노력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관리는 목표 달성 중심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품질 관리. 그렇죠?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질 향상 중심이다. 질 향상 중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방법은 함께 활용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그렇죠? 기획, 인사, 재무, 정보 처리, 마케팅, 리더십,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획은 뭐냐? 미래에 어떤 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기획의 특성은 미래지향적, 가정지향적, 적응지향적이다 라고 우리가 기회의 목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인적자원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능력을 개발시켜서 근무 의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관리 활동을 우리는 인사관리라고 보고 인사자원관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재무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관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무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전달 체계는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구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 분야의 정보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은 대량의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도구임을 정보관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마케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조직 또는 표적 구매자들과의 상호 유익한 교환을 창조하고 촉진하면서 또 유지하기 위해 고인된 프로그램을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품, 가격, 유통 또는 촉진
이와 같은 것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과 수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 대한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로서 리더십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책임을 지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직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영향을 미쳐서 지도자가 택한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재능이나 기술을 말한다 라고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거쳐야 하는 각 발달 과정에서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자원 투입 또는 효과, 효율성 또는 책무성 또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등과 같이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과정상의 합류, 책무성, 이행, 이론 등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과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문성의 원칙이 있고,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적절성의 원칙이 있고, 통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지속성의 원칙이 있고, 책임성의 원칙이 있고, 평등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접근성, 그렇죠. 지속성은 연계성으로 갑니다. 그렇죠. 지속성 또는 연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접근성, 연계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재원도 매우 중요하죠. 공공재원은 세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민간 재원은 후원금으로 유연하지만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이고 또는 조직 이론은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특히 전통적 이론에서는 가학적 관리론과 또는 관료조가 중요하며 현대적 이론에서 유연성과 협력이 강조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효율성과 인간 중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앞서 효율성과 인간 중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과학적 관리론 추가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효율성과 인간 중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지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회복지 행정은 목표에 의한 관리,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관리층, 솔선수범해하고 조직 참여자에게 확실한 의사결정의 이임을 보장이 돼야 된다는 목표 관리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인간관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한번 볼게요. 인간관계로 조직을 위한 사람 중심이다. 인간관계로는 조직을 사람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구성원의 감정, 동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효율성과 인간관계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혹시나 뭐 효율성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인간관계 1호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는 직원 간의 관계가 좋고 인정받는 환경에서는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과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인간관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만 강조하시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적 조직 이론은 조직을 개방책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개방체계로 볼 수 있다. 즉,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개방적 체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회복지 조직도 사회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와의 협력 또는 동료 간의 팀워크 또는 이러한 것들의 연계가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관리와 총체적 품질 관리. 목표 관리와 총체적 품질 관리는 목표 관리는 목표 달성의 중심 또는 총체적 품질 관리는 서비스 질 향상의 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와 질 향상 모두가 두 가지 다 함께 활용함으로써 두 가지 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특히나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서는 기획, 그렇죠? 기획과 또 인사관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기획과 인사관리 또는 재무관리 또는 정보관리, 그렇죠? 정보관리 또는 마케팅 또는 리더십 또는 평가. 네, 이 부분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또 앞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행했던 그런 방법을 위해서 실행을 위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또 평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아주 중요한 부죠. 전달체계 개념과 중요성,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인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요 요소는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성의 원칙, 전문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 그렇죠? 포괄적으로 해야 하고 또는 적절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통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평등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접근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념과 중요성 또는 전달 체계의 구축의 주요 원칙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지속적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그래서 이 8가지 구축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그 한절기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분 좋은 목소리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